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뵙곤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장 현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왜 일단 연기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연기가 된 것인데 사실 회동 발표하고 나서 실제 그 약속 시간 4시간 전에 이제 결렬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 현직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사실 뭐 덕담을 주고받고 약간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깨져버린 것은 큰 문제이고요. 왜 그러면 이런 아주 분위기 화기애애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이 깨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심리적으로 좀 충분히 이해 간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좀 남아 있다고 봐요. 이제 아랫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근무를 해보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면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모든 국가 권력이 모여 있고 정보가 모이고 모든 정치력과 강제력이 모든 힘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기가 2달 남았다고 생각해도 그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이렇게 막강한데 아무리 당선인이라고 해도 2달 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무엄하다. 괘씸하다. 많은 분들의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면 문제만 놓고 보면 나는 사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할 생각이 없고 약간 고민 중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할 거다라고 하면 이걸 안 들어주기도 뭐하고 안 들어주면 어깃장 놓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들어주자니 나의 소신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나 공개적으로 사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사면을 요청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공개적인 압박은 좀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컨대 야당 당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을 한다. 그래도 내가 뭐 요구할 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이제 의제를 좀 논의를 하죠. 그렇죠. 의제 논의도 하고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공개했다가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쪽에 체면이 손상된다 해서 공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요구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아니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내가 이런 요구를 하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행위니까. 또 하나는 이런 요구를 하겠다고 공개를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미리 마음을 좀 충분히 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물밑으로 충분히 어차피 장제원 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라인이었잖아요. 물밑으로 얘기하고 끝내면 됐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사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됐다면 공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이제 야당 대표들 청와대 초청해서 그 회동을 주선하기도 하고 직접 배석도 하고 해봐서 그런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회동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에서는 야당 대표가 그냥 와서 주장만 해요. 주장만 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나가서 대통령이 오만 불손하고 불통이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이고 지금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근데 예를 들어 현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는 잘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사면을 할 수 없으니 임기 시작되거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에요. 그게 물밑으로나마 만약에 사면에 대한 거부를 청와대 생각이 애초에 갖고 있으면 물밑으로 그렇게 얘기가 이미 오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만약에 공개를 하면서 난 사면을 요구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봐요.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선인 측에서 잘못한 거고 물밑으로 얘기가 다 됐는데
나중에 이게 어긋났다면은 대통령 측에서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게 이제 잘잘못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아직도 대통령직이라는 그 권위에 그 당선인을 좀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가. 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닌가. 보도에 따르면 뭐 내가 임명한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법대로 하자. 일단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아니냐. 그 그런데 왜 표현이 여기에서 그거죠. 인사권이나 사면을 두고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고 이제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감나라 배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대통령이고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예. 그냥 당선됐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나 하고 충고나 듣고 가지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근데 당선인 입장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현안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재임 중에 예. 이루어졌던 일이고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영어 생활이고 또 그분이 지금 고령이잖아요. 고령이죠. 그러니까 형을 그 선고받은 그 형기를 모두 복역하고 만기에 출소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저기에 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렇죠. 불행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근데 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또는 뭐 국민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민심을 전달하면서 임기 중에 사면하고 가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민 통합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는 뭐 다른 분도 많이 저희 패널도 얘기하시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바터 형태로 사면 이 얘기가 좀 나와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성정은 또 좀 아니잖아요. 그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산통 깨졌다. 근데 이제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는 그 한명숙 총리를 같이 사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것은 김경수 지사가 너무 김경수 지사가 사면할 요건이 너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주면서 같이 사면하려고 이번에 사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부 가설로 제기가 됐죠.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게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김경수 지사는 업무방해고 2년형이었고요. 네. 이제 아마 1년 좀 넘게 남았고요. 1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에 횡령에 15년인가요? 대법원에서 확정 조금 줄어서 15년으로 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형기는 이제 그 복역 기간은 벌써 몇 년이 되었고 김경수 지사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는 더더욱이 복역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 이제는 형기의 반 정도를 복역했으니 사면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룬 거다. 이런 추측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이미 4년 그리고 한 10개월 가량을 재임하신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이 다소 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선인 측에서 그것을 그 만남을 약속해놓고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큰 걱정거리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하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거는 대통령이 좀 더 아량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건 좀 유감이다. 그러나 좀 주의해 달라라고까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약속을 깨버리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하다고 봐요. 약속을 깼다는 건 일단 연기된 키는 대통령 측에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뭐 청와대에서 그
깨버린 걸로 보여지잖아요. 사실 전날 밤늦게까지 협의가 됐었다고 하니 그때 무산이 결정이 된 걸로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간 윤석열 당선인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기존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도 임기 초반에 특히 이제 인수위 때는 시민들과 많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극히 자기적이거나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고 메시지 팀이라는 데서 기획해서 만든 행사는 아니다. 배고프니 점심 먹으러 그냥 간 거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간 거고.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이제 집무실을 옮겨서 시민품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아마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역대 대통령들이 약속했지만 한 번도 성사가 안 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분단 국가인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된 게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저잣거리에 가서 편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은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저, 집무실 사실은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힘이 가장 셀 때인데 흔히 인수위 시절이 제일 세다고 하는데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틀을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한데 너무 집무실 얘기만 나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도 다른 정권들보다 굉장히 일찍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현안을 챙기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서 그 방향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는 인수위를 구성하는 일이었고 이제 다 구성이 되죠. 틈틈이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국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인수위 구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부터 이제 현안을 하나씩 챙겨 나가면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딴 문제보다도 훨씬 시급하죠.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시작되는 날뿐만 아니라 어디를 정하면 그때부터 그래도 일부 구조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정부 광화문 청사든 또는 외교부 청사든 또는 뭐 국방청사든 이게 이제 보안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만약에 광화문 청사나 또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을 한다면 이게 직사화기에 곧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테러라든가 또는 경호 문제 또 특히 이제 통신 보안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제기될 그러면 청와대 있어요. 잠깐 있다가 뭐 다 그런 들이 준비된다면 2달이나 이렇게 뒤에 이전을 하는 건 혹시 모양이 구긴다거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이 정하고 이러는 걸 보통 과거에 대통령들이 한 번씩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안 된다는 문제는 수천 가지가 돼요.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하고 국가 위기 관리를 하기는 가장 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왕에 이번에 외부에서 다소 불편하지만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면 비로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일을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는 특히 관저의 문제는 관저가 마련이 안 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가에서 출퇴근하겠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잖아요. 저런 정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다. 짧게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 아니고 김지현 최고위원님 개인적인 거. 대구시장의 지방선거에 나가십니까? 홍준표 의원도 나간다고 직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워낙에 출마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주말까지 그런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모든 출마 희망자들의 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당의 지도부에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가동 중이고 이래서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요. 주말까지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중에는 결정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김재원 또 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대구시장 뭐
격돌 이렇게 제목이 나올 것 같네요. 예. 아직은 뭐 그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을 앞에 놓고 김재원, 홍준표 예. 가나다 순으로 쓰세요. 가나다 순으로 김재원,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